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커뮤니티에 제 메일을 올려놨죠. 메일 주소를 여기에 이제 상담 사례로 한 어머니가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거에 대한 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영상으로 풀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사례의 내용은 초등학교 9살, 그러니까 2학년 아이, 남자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인데 ADHD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이 도벽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지금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될까봐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저한테 어렵게 힘들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약국을 갔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사탕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머니에 약국에서 봤던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왔던 걸 확인하면서 몇 번의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이제 학원을 엄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데려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엄마가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또 다시 이게 도벽이 일어났던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 아이가 또 내가 없을 때 도둑질을 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메일이었습니다. 도벽에는 두 가지 도벽이 있습니다. 정신적 그런 문제, 결핍, 정말 병리적 부분이에요. 그 도벽이 있고, 하나는 심리적 도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아이는 심리적 도벽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이가 물건을 훔쳐올 때 사랑을 훔쳐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용을 들어보면 자꾸 이제 먹을 것을 훔쳐오고 막 이러다가 엄마 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이런 거 훔쳐오지 마. 나는 이거 안 줘도 되니까 너 먹을 거, 네가 먹을 거, 네 거 사. 네 거 사고 이런 거 가져오지 마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엄마가 되게 아이가 서운해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워킹맘인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도벽을 한다는 건 이 아이가 사랑을 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더더군다나 저희 한 사건의 사례를 보면, 내용을 보면 약국에서 같이 아이를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탕을 사가지고 사달라고 하자 엄마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왜 이 사탕을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사랑의 언어가 아무래도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막 비싼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뭐 이렇게 정말 마트에서 껌 하나를 지나가다가 엄마가 이렇게 보고서 장보러 가서 보다가 껌을 하고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껌이구나 라고 해서 그 껌을 하나 사게 됐을 때 그 아이에게 줄 때 내가 이 껌을 보니까 너가 생각이 나서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는 사랑을 느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아이는 다그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5가지, 크게 5가지를 나눈다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크게 부부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언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의 언어도 거기서 거긴데, 첫 번째 부모가 나를 인정하는 언어를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는 인정하는 언어. 두 번째, 스킨십. 스킨십은 만 10세까지 다 좋아합니다. 무조건. 저희 아들은 18살인데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만큼 스킨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기질에 따라 달라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 10세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으면 중간에 봐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10세 이전에는 무조건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스킨십.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 나와 이 아이는 엄마가 나랑 함께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봉사하는 거. 봉사. 나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했어. 엄마가 이렇게 한 예로 엄마가 굉장히 바쁘고 아빠도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나를 보러 오고 학교에
공개 수업을 왔어.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한 번 갈 때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맨날 간다는 거. 매번에 간다. 한 번 갈 때 굉장히 크게 임팩트 있게 가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물이에요. 이 아이의 사랑이 얻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ADHD 약을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충동적 행동을 할 때마다 약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복용을 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약에 대한, 약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지양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ADHD 약이 복용하는 게 그렇게 임상 사례가 길지 않아요. 10년 이상이 되지 않았던 거, 이제 뭐 15년 정도, 이제 13년, 1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볼게요. 하여튼 10년 이상이 조금 지났는데, 그렇다면 모든 약은, 어떠한 약은 어떠한 증세를 호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ADHD 약을 먹었을 때 그때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을 복용하는 건 좋지만 그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복용의 약을 늘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아이는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당연하다고 내가 생각하면 말을 하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른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 행동에 이 아이가 왜 이 자꾸 물건을 훔쳐오는 건가? 이 아이는 내 엄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그치, 도벽은, 그쵸?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애정 결핍이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아이는 도벽으로 간 거예요, 도벽으로. 물건을 훔쳐오면서 나의 허기짐, 나의 애착에, 애정에, 부모의 사랑에, 굉장히 낮은 부분을, 약간 적다는 부분을 이렇게 훔쳐옴으로 인해서 그때의 쾌락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제 아직 9살이니까, 그래도 이게 교정이 가능하니까 지금 어머니가 그 행동에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이 행동보다는 이 아이 마음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하면 경찰서를 데려오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씀하면 왜 이렇게 훔쳐오니?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아들 뭐가 부족할까? 뭐가 마음이 힘들었을까라고 이렇게 먼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네가 좋은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행동이 들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갖고 싶거나 그럴 때는, 돈이 없거나 이럴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그리고 엄마가 전화했을 때 왜 이게 필요하고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나마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부모로서 이제 훈육이 되는데, 이게 고착화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뢰 문제로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소소하게 겨우 도둑질 많이 해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행동에 이거 잘못됐어. 물론 잘못했지만 그 안에 아이의 마음을 보고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하셔야 될 거는 먼저 우리 아이 말에 경청해 주세요. 일단 들으세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아까 이 내용에 보면 엄마 주려고 간식을 사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먹어. 너 네 거 사라고 서운하게 했다는 거예요. 서운했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나도 내가 이걸 살 때 엄마를 생각하듯 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말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어머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이의 스킨십을 먼저 전해주시고요. 두 번째, 작은 걸 뭘 하나 사가더라도 널 위해 생각하면 사왔어 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때에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 정말 너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남의 거 훔쳐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근데 너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영상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자꾸 돈을 변상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 동네에 창피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게 그러니까 거절할 때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아이가 그때 약국에 갔다 와서 아마 집에 사탕이 되게 많았겠죠? 사탕이 많았으니 집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엄마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아이의 충동적 행동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DHD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애가 충동 조절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냥 그런데 이게 막 목숨에 이렇게 막 이렇게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복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ADHD 약이 되게 굉장히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거 알아요. 자, 어머니 되게 말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모든 이 영상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를 먼저 안아주세요. 갑자기 왜 안아줘? 라고 너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들 잘 있나 잘 크고 있나 다시 한번 엄마 심장 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아이 눈을 마주쳐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먼저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영상 보시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저한테 의뢰를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다시 영상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의 감정을 먼저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 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까 그거 먼저 자잘한 거, 아주 자잘한 거를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가 스파게티를 좋아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내가 너를 가서 너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짜잔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짜잔 이렇게 선물처럼 이벤트를 해주시면 이 아이는 또 충동 조절이 더 이렇게 한내라서 그거 크게 받아낼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또 찍어드릴 테니까 사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바빠서 맨날 바쁘다고 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좀 분발해서 이러한 상담 사례를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실시간 영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사연을 일단은 먼저 사연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 사례 그 결과를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감사합니다.